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주인공이 되는 시기는 저는 2025년, 내년이 좀 리플이 조금 더 주목받고 리플이 조금 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소 전고점은 넘지 않을까.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엠박스 구독자 여러분들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 운영하면서 리플에 대한 가치 투자 전파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플 빅뱅이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가상자산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좀 물음표가 뜰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도 아니고 왜 이더리움도 아니고 리플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왜 리플인가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할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먼저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2020년도에 이제 이더리움 채굴장을 약 2년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포에서 포스로 전환되는 이제 채굴이 되다가 채굴이 안 되게 됐어요. 이제 그때 이제 상승장이 끝나고 뭐 FTX 파산이라거나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테라 루나 사태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좀 뿜어져 나오면서 저도 사실 채굴장을 접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저도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뭐 그래픽카드를 돌려서 돈을 버는 구조지만 뭐 저한테 돌아오는 건 이더리움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코인이면서 암호화폐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겨났고 왜 2009년에 또 그들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가명을 써서 만들었는지, 지금 현재 이 화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리플 랩스가 이제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플이라는 게 또 있구나. 저는 사실 초반에 투자할 때는 XRP 리플에 대해서 그냥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용도, 왜냐면 수수료가 싸고 빨라서 그 정도로 활용했었지 뭐 리플을 막 본격적으로 파고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암호화폐라든지 그 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 역사적인 패턴을 공부하면서 이 XRP,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금융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리플 쪽에 더 매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일반인들은 채굴을 뭐 어떻게 하는지 사실 뭐 채굴을 한다던데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거든요. 네. 채굴하셨을 때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 자체도 이제 슬로건 자체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슬로건을 제가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발상이에요. 우리가 뭐 레버리지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금융권에서 용자를 땡길 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그렇게 돈을 빌려오는 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돈을 레버리지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레버리지 써서 뭔가 나의 자산을 만들자, 이런 식의 어떤 모토로 만들었던 건데, 그때 그 채굴장을 운영할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가 아닌 누군가,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그런 컴퓨터 본체 같은 그런 그래픽 카드 여러 개 묶여져 있는 그런 게 막 돌아가면서 뭔가 그런 암호를 풀면서 그런 어떤 Proof of Work라고 하는 작업 증명 방식을 통한 채굴을 통해 코인을 얻는다라는 게, 뭔가 내가 아닌 다른 일꾼들, 워커들을 둬서 시간만 들이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타임 레버리지라는 그런 발상이 떠올랐는데, 사실 뭐 채굴장을 운영했을 때 어땠냐라고 하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채굴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뭐 공부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수율이 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채산성 좋은 코인을 채굴을 해서 전기세를 제외한 나만의 어떤 마진, 프로핏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 초점을 되게 맞춰 보기도 했었고, 또 실제로 채굴기를 조립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채굴장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 채굴기가 막 뭐 보드가 나갔다거나 뭐 램이 나갔다거나 선이 뭐 타들어갔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되게 좀 유지보수 하는데도 되게 애먹었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왜냐면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전기세 내고 관리비까지 내면서 본인의 채굴기를 돌리는데 갑자기 뭔가 안 됐을 때, 채굴이 안 됐을 때 조금 벙찌고 뭔가 이거 사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채굴장이라는 그 사업을 하면서 뭐 물론 좋은 기억도 있지만 결국에는 FTX라든지 그런 안 좋은 악재들에 휩쓸려서 저도 이제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되는 부분에까지 와서 더 이상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제 그만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접근을 안 했을 거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또 실패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전화위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가 궁금해졌는데 네. 프로브 오브 워크 그러니까 채굴 방식을 이제 이더리움이 있을 때 계속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만약에 이렇게 채굴을 못하게 됐을 때 저 같으면은 비트코인으로 채굴을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냥 그 채굴장을 접는 걸 선택하셨나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수입해 오기에는 너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나마 제일 수율이 좋았던 이더리움을 선택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안 돼서 그때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캐보고 뭐 카스파라는 코인도 캐보고 하다가 어떤 코인을 캐도 이거는 수율이 안 나온다. 생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채굴장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2022년도에 당시 그때 테라 루나가 한참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은 한국에 있는 채굴 업자들이 많이들 파산을 했죠.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리플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에 처음 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내 돈을 넣는 것 같고 어떻게 가상자산을 처음에 알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알게 된 건 사실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이제 때는 2017년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연수, 이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를 갔다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뭐 교환학생분들, 뭐 중국인 분들,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왔거든요, 친구들이. 그때 당시 중국인 친구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가 바이낸스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는 그때 처음 접했었는데 아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때 그 중국인 친구한테 들었을 때도 그냥 나는 이건 투자 안 해야 되겠다. 왜냐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거 뭔가 투자했다가 조금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까울 것 같은 뭔가 내 자산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 잘 몰랐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등한시하고 좀 투자에 대해 절대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럴 때였었거든요. 물론 뭐 대학생 때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됐었지만 그래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아직까지도 뭐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이런 워딩만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다. 약간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약간 실체가 없지 않느냐. 그거 뭐 허상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뭐 국가 단위로 뭐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 실물을 사들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연기금 자체도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작년에는 코인베이스라는 주식을 대거 샀었고 몇 개월 전에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을 또 대거 샀었거든요. 그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뭔가 비트코인에 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움직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잘 알려진 연기금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 기관들도 조금씩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점점 트렌드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6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1월 5일날 미국의 대선이 또 있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대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트럼프만 뭔가 친암호화폐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다. 뭔가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자처하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좀 밀어붙였다면 반드시 이제 카말라 해리스도 좀 태세 전환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왜냐면 그 뒤에 로비 세력이 또 코인 회사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의회, 그런 정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저 또한 처음에는 암호화폐를 되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뭔가 저와는 동떨어져 있는 자산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많은 대중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나 뉴스거리나 그런 가십거리들이 나오면서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많은 대중들이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 거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 빅뱅, 그러니까 리플로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옮겨온다고 하면은 리플 가격 얼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뭐 PD님도 방금 질문을 주셨지만 저도 이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구독자님들도 되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지금 뭐 소송이 벌써 시작돼서 지금까지 시간 끌기를 한 지 거의 4년 가까이 돼가고 지금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그 삼각 수렴이 약 7년 정도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지금까지 약 5,000원 좀 안 되는 가격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리또속을 자아내면서 계속 그렇게 가격 흐름이 안 좋게 사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삼각수렴 패턴이 끝난 이후에 규제에 대한 명확성, 소송이 확실하게 좀 클리어하게 끝나면서 이제 좀 완전한 폭발의 시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근데 하지만 뭐 그래도 나름 소신 발언을 좀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주인공이 되는 시기는 저는 2025년 내년이 좀 리플이 조금 더 주목받고 리플이 조금 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소 전고점은 넘지 않을까. 전고점이 약 4,950원 정도 됐었는데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상자산의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년 주기마다의 반감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만의 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대선 시기와도 굉장히 또 맞물려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는 페드에서 이제 금리 정책을 피잖아요.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한번 비컷이 나왔는데 그 금리 유동성을 조절하는 그 주기 자체가 또 약 3.5년에서 4.5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수요 공급 사이클도 약 4년 정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반감기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저는 10월부터 옥토버가 좀 되면서 올해 4분기에는 이제 네 번째 반감기에 슈퍼 사이클, 하나의 한 번의 불장 사이클, 전 크립토 버블이 한번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적기지 않나. 아직까지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가격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 하지만 대중들은 아직까지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기 전 새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프 스토리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입니다. 아이엠박스는 개인 보관 창고를 운영하며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건물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실로 고민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 가치 상승을 모색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엠박스에 연락주세요. 아이엠박스를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